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북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열려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북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했고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뭐 돈벌이나 하고 있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한 달 수입이 50~6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남북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안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보고 북에 있는 너네 와이프가 재혼했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조롱하는 여성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저도 모르는데 그분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북에 있을 때부터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제가 생각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 민지도 훌륭하게 키울 겁니다. 다만 북에 있는 딸들은 제 딸이니까 그 딸들한테 관심이 가는 거죠. 앞으로 그따위 쓸데없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게 되면 평안북도 천마군 천마소학교에 영예불군기가 수여됐다고 합니다. 북에 있는 저희 둘째 딸이 천마소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 둘째 딸 이름이 수예거든요. 홍수예. 둘째 딸 낳기 전입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황야를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을 찾아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옹달샘 같은 조그만 저런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에 물 먹자고 이렇게 턱 엎드리니까 그 안에 뱀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참고 그 물 먹었죠. 목이 마르니까요. 근데 제가 그 물 먹으니까 그 뱀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또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길에 뱀들이 다 이렇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을 수혜라고 달았거든요, 제가. 예수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수혜라고 단 겁니다. 지금은 소학교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소년단원이 되었을 겁니다. 북에서는 소학교 2학년이 되게 되면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고 그때부터 정치조직에 소속돼서 활동을 합니다. 소년단을 마치게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하고 또 그리고 군대나 사회에 나가서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직맹에 가입하고 농민들은 농군맹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거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업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에 가입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북에는 조선소년단, 그리고 청년동맹, 직맹, 농군맹, 여맹이라는 조직들이 존재하죠. 그 조직들을 통틀어서 근로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동당 안에 근로단체들을 지도하는 근로단체 사업부라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소년단을 비롯한 근로단체 조직들이 어떻게 조직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가 수여받은 영예불군기 학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번 시간까지 이야기해드렸지만 해방 후에 공산당은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그리고 또 남녀 평등권 법령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주개혁들을 실시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공산당은 이외에도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소년단과 같은 근로단체 조직들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근로단체 조직들을 당의 인전대라고 부릅니다. 당의 인전대라는 말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대중조직이라는 정치수로입니다. 남한에서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들에도 소속돼서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어쨌든 간변단체라고 있긴 하죠. 그런데 그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근로단체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 밑에 활동하고 있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직맹이나 여맹, 농군맹과 청년동맹의 일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원들의 경우에는 근로단체의 간부로는 파견될 수 있지만 일반 회원으로는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점들은 남한과 북한의 근로단체들에서 다른 점들인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1945년 11월 18일에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이 조직되게 되고 11월 30일에는 북조선 노동조합 총연맹이 조직되게 됩니다. 이 노동조합 총연맹이 훗날 지급총동맹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인 1946년 1월 17일에는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이어서 1월 30일에는 북조선 농민조합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6일에 조선소년단을 창립하고 9살부터 13살까지 어린이들을 소년단에 받아들여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게 되면 김일성 장군이 깃발 아래 뭉치사 이런 구호가 보이시죠? 소년단 창립 대회장에도 같은 구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 후부터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이 거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김일성 장군이 건의를 허물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려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을 조직한 다음에 소년단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켰고 또 소년단 야영소에 보내서 국가자금으로 야영생활을 시켰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947년 소년단 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한 소년단원들은 17,392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도 소년단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1942년생입니다.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1946년에는 소년단에 입단할 나이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도 9살이 되는 1951년에 소년단에 입단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전쟁이 한창일 때였죠. 그래서 전쟁 중에는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원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또 후에 김일성 수석이 최고사령부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과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러면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사령부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배워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에서는 이렇게 배워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평양 제4소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소학교의 5학년 1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소년단 분단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은 김정일 위원장이 다니던 제4소학교 건물 사진입니다. 분단이라는 건 한 개 학급을 단위로 해서 조직된 소년단 조직을 말합니다. 분단위원장은 그 학급 소년단 분단을 책임진 직책이죠. 학교는 소년단위원회라고 부르고 있고 소년단위원회는 소년단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수십 개의 분단들이 모인 이런 조직인 거죠. 부대의 직책으로 순서를 정한다고 하게 되면 소년단위원장, 소년단조직부위원장, 소년단 사상부위원장, 그리고 소년단위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단위원장, 분단조직부위원장, 분단사상부위원장, 분단위원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조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 제4소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소년단에서 서열로 매긴다면 네 번째 서열에서 사업했던 겁니다. 소년단 간부들은 모두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소년단 간부 표식을 왼팔에 달고 다닙니다. 이런 간부 표식은 소년단에서 내주기도 하고 자체로 만들어 달기도 하고 학용품 상점에서 팔아주기도 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문방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학용품 상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조직인 여성동맹,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단체 조직들까지 당시의 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와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조직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단체들이 노동당이 인전대 역할을 하면서 북한인민들을 노동당이 둘이 묶어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까요? 당연히 공산당, 자기들을 조직화한 김일성 주석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북한의 거의 모든 근로단체 조직들은 공산당의 지도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정치 지형은 공산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됐던 겁니다. 국가를 이루는 건 당과 정권기관 그리고 근로단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군대가 있어야 됐죠.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공산당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밀고 나갑니다. 당시 대부분의 항일발사는
동북 삼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장개석 군민당 군대와 싸우고 있었고, 또 그리고 해방된 조국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몇 명 안 되는 성원들과 여성대원들만 조국으로 나왔던 겁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조선우영군을 단동에서 무장해제 시켰다고 하시던데, 조선우영군도 해방된 조국에서 당, 국가, 군대 건설에 필요한 인원들만 귀국하고 대부분 대원들은 동북 삼성 해방전투에 참가했었습니다. 항일발산 출신들이 군대를 조직하다 나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 조직은 김일성 수석이 직접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김책, 안길 이런 한길투사들이 담당을 하게 되죠. 군대를 조직하게 되면 군인들을 이끌 군사정치 간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17일 현재의 평안남도 남포시에 평양학원이라는 군사정치 간부들을 키우기 위한 이런 학교를 내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8년 1월 3일에 평양학원에서 김일성 수석이 첫 강의를 진행하죠. 그리고 이어서 2월 23일에 개원식을 열고 그때부터 군사정치 간부들을 키워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46년 5월부터 정규군 창건을 위한 조선인민군 창건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학원 군사반이 강서군 대안리에 있던 보안간부훈련소하고 통합해서 북조선 중앙보안간부학교로 바뀌고 이후에 제2군관학교로 개칭했다가 강건군관학교를 거쳐서 현재의 강건종합군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평양학원은 제가 졸업한 강건종합군관학교의 첫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석관에 가게 되면 평양학원 초창기부터의 사진들이 모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개원식에 참가한 어린 시절의 김정일 위원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도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발시산이 주도적으로 조직했던 겁니다. 이렇게 조선노동당은 북한에서 정권기관과 군대, 대중적 정치 조직들을 모두 틀어진 명실상부한 정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상 게임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에 끝이 났던 거죠. 다른 당들은 해방 이후에 탄생하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러다 나니까 공산당의 정책을 따르거나 반대하다가 또 인민들로부터 배척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나니까 당의 정치 세력 확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조선소년단이 진행하고 있는 영예불군기 학교, 영예불군기 학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해방 후 북한에서의 근로단체 조직들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조선소년단이 벌리고 있는 영예불군기 학교, 영예불군기 학급 쟁취운동은 소학교, 중학교,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벌이는 대중운동입니다. 이런 대중적 운동들은 조선소년단뿐 아니고 모든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 인민군 안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인민군에서는 불군기 전해중대 운동,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 금성친위부대 쟁취운동, 그리고 오중급 7년대 친고 쟁취운동, 이런 운동들을 벌립니다. 여기서 불군기 전해중대 운동,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은 중대와 대대를 단위로 해서 진행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연대 단위에서는 오중급 7년대 친고 쟁취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사단, 여단급들에서는 금성친위부대 친고 쟁취운동을 벌이는 거죠. 저도 군사복무하면서 불군기 전해중대 판정,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 판정에 참가했었습니다.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 판정에는 2번 참가했거든요. 3대 혁명 불군기 훈장을 2번 수여받았습니다. 3대 혁명 불군기 훈장은 국기훈장 2급하고 맞먹는 훈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련단 시절에는 분단위원장으로 사업했고 우리 분단도 모범분단을 쟁취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으로 순건 소련단 여행소에도 갔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중학교에 올라간 다음에는 소련단 위원장, 사로총 부위원장, 사로총 위원장 이런 걸 하면서 해마다 소련단 여행소에 갔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소련단 여행소에서 소련단 위원장, 사로총 위원장 강습을 진행하거든요. 이런 강습들에서는 보고서, 결정서, 분공안 작성 방법, 그리고 생활총화와 총회를 진행하는 방법, 군중무용 이런 걸 배워줍니다. 그리고 군사여행 생활도 하거든요. 이 군사여행 생활 하면서 수경지 고르는 방법, 천막 치는 방법, 불을 지피고 끄는 방법, 그리고 자연에서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 가마 없이 밥을 짓는 방법, 그리고 보초소를 배치하고 보초를 서는 방법을 비롯해서 야외에서 생활하는 방법들을 배워줍니다. 이런 걸 배워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전쟁 시기에 미군의 인천 상륙으로 인해서 인민군은 전전선에 걸쳐서 후퇴하게 되죠.
그리고 국경지역이 산간까지 후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에서는 이 시기를 보고 일시적 후퇴 시기라고 부르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유격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들이 조직한 빨치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평양 청년구리대, 강원도 양양소년구리대, 강원도 린제이 객골세 소년구리대, 안주 소년구리대, 길주 소년구리대, 박주산 소년구리대, 보원 소년구리대, 국사 소년공작대 이런 조직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소년구리대, 린제에 있던 객골세 소년구리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소년빨치산 대원들은 이후에는 인민군에 편입되거나 어른들이 조직한 인민유격대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소년빨치산 전원이 체포돼서 사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해남도 옹진군 삼계리 국사중학교 학생이었던 김충효를 대장으로 하는 국사소년공작대입니다. 소년빨치산 대원들이 이 산에서 싸우다가 식량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으러 빨치산 대원 전원이 마을로 내려왔죠. 그러다 체포된 겁니다, 모두가. 그런데 전원이 학살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다는 활동은 삐라살포, 수송기제 파괴, 공화국 깃발 띄우기 활동 같은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사람 죽인 건 아니었고요. 삐라는 김일성 장군 만세, 인민군대는 곧 돌아온다 이런 내용으로 80여 장을 마을에 살포했거든요. 그리고 수송규제 파괴라는 건 옹진 태탄간도로에서 도로에 못을 박은 판자를 깔아 놓아서 자동차를 빵꾸나게 하고 또 그리고 치안대 사무실 지붕에 공화국 깃발을 기항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놓고 전원을 죽이까지 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 땅에서의 피해 역사는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신천 땅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서후퇴 시기에 쌀 한 배낭, 소금 몇 사발을 가지고 산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전쟁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후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어려서부터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소련단 야영소에 가게 되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영예불군기 학교, 영예불군기 학급 칭호 같은 걸 쟁취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1978년 2월 9일에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지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소학교와 중학교들에서 영예불군기 학교, 영예불군기 학급 쟁취운동을 벌일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합니다. 이 운동은 소학교하고 중학교들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학과 학습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능력 있는 혁명의 후비대를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또는 학교를 단위로 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1년을 기한으로 잡고 단계별 전망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총화하고 평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각급 청년동맹위원회로부터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망 결의 목표에 대한 판정을 진행하고 거기서 합격이 돼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영예불군기 학교 또는 영예불군기 학급 칭호를 수여합니다. 이 칭호를 수여받은 다리에는 영예불군기 학교, 영예불군기 학급 깃발을 수여하죠. 이런 운동은 혼자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급, 그리고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형 모두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정신이 높아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학급 전원이 우등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되고 90% 이상 90몇 프로가 됩니다. 그 이상이 출석률을 보장해야 하고 조직생활에 자극적으로 성실히 참가해야 하고 학급 전원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또 좋은 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들도 100% 넘쳐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중학교도 아닌 철없는 아이들인 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영예불군기 학교 칭호를 쟁취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선생님들도 고생을 하셨겠지만 아이들과 학부형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수혜가 다니는 학교가 영예불군기 학교 칭호를 받았다는 건 우리 수혜도 공부를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걸 말해줍니다. 북에 있는 저희 딸이 유리 빡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최소한 나쁜 사람은 되지 않거든요. 나쁜 길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제 둘째 딸이 담임 선생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추석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그리고 또 조상님 산소에 술 한잔 붓고 싶어도 붓지 못하는 주변 탈북민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